전남 여수의 한 졸음쉼터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가 허벅지에 둔기로 맞은 듯한 심한 상처가.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성인들이 뭔가 장난을 하다가 실수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네, 막 주먹 다짐 이렇게 하다가도 넘어져서 큰일 난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전 기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네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무슨 성인 두 명이 잠을 깨려고 서로의 허벅지를 돌로 내려치다가 한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뭐 황당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자동차 전용 도로의 졸음 쉼터에서 30대 남성 2명이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명은 허벅지에 상처에 의해서 폐혈증하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상태고, 네네네.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의식 불명의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이제 얼마 뒤에 이제 그 한 명이 깨어났는데, 한명 살았으니까, 그 생존자가 차 안에서 2, 3주간 먹고 자고 생활을 아예 거기서 하면서 상대방이 잠이 들면 돌로 허벅지를 때려서 깨우는 내기를 벌였다.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참. 그 참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그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의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20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만난 사이래요. 예. 그런데 서로 게임하면서 게이머들끼리 뭐 게임 아이템도 주고받고 맞아요. 돈도 현금도 그것 때문에 뭐 시비가 빌려주고 많이 났죠. 빌려받고. 그런데 오랜 기간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정확하게 기록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 의견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럼 우리 둘이 만나서 끝장 논쟁을 해보자. 둘이 어디 도망가지 않은 채 끝장 논쟁을 해서 누가 더 채무를 더 많이 갖고 있는지를 밝히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 끔찍한 일인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 교수, 이 뒤에 뭐가 더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진술이었는데, 예.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배후에 이 사람들을 조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킨 사람은 뭐며? 도대체 목적은 뭐며?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궁금하죠. 예. 네, 그 이제 제작진 취재한 내용을 이제 그 살펴보면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는데, 이제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이 사람이 고생을 하다가 뭐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법률 상담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조언을 잘 해주니까 자기 지인이 김 씨도 이제 이 사람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하. 문제가 뭐 된 게 뭐였었냐면, 그 자기가 자문을 해준 이 변호사 비용이 억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식적이지는 않죠. 상식적이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갚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폭행을 시작을 했는데, 제2금융권 뭐 사채 이런 것까지 다 빌려가지고 이제 뭐 가족 친척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이거를 갚았지만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씨라는 제3자인 그 당사자가 두 사람을 한 장소에 불러서 돈을 갚는 방법을 너희 둘이 찾아내라. 이렇게 해서 서로 폭행을 하면서 어쨌든 끝까지 그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저기 변호사 사무장이면 이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 이것도 참 근데 궁금합니다. 그게 예. 사실 알고 보니까 무직이에요, 그냥. 사기꾼이구나. 예, 사기꾼이에요. 이게 이제 고시 공부를 한때 했는데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이게 이제 뭐 남들한테 뭐 좀 아는 척하고 조언을 해주는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선무당이에요, 선무당. 이게 변호사 비용 이런 것도 다 이제 가짜고, 거짓말이구나. 예,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갈취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이제 그 남자 둘이잖아요. 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두드려 패고 이제 제압을 해서 거길 탈출하거나 이게 사실은 상식인데. 맞아요. 네. 아니 그래 저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시킨 대로 그냥 말도 안 되게 돌로 찍고 이런 거 자체가 나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사실 뭐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렇게 뭐 제압당하거나 감금당한 상태도 아니죠. 네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게 보냐면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다. 아하. 심리적 지배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 둘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한 거 불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통 가스라이팅 하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의 정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들을 이제 통상 이야기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가스라이팅은 전문 용어가 아니랍니다. 학술 용어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용례가 사용되지 않는. 연극과 영화에 처음 등장했던 개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1938년도에 나왔던 연극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연극에 보면은 부인의 정신 세계를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나에게 속박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분명히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고. Did I really dream all that did not happen? Then it's true. My mind is going. Haven't I told you? 불이 켜졌다 꺼졌다는 게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내 눈을 못 믿게 되고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나의 그 구속과 속박 아래 두는 행위가 가스라이팅이라서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근데 이제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뭐냐면 사실은 사용된 적이 거의 없어요. 없다가 이게 최근에 사실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다 써요. 네, 그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후에 등장. America first. America first.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화법을 사용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정치적 지지를 모으고 그걸 열광하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 사람들이 무장을 한 상태에서 돌진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잖아요. Instead, he continues to gaslight the American people by acting like this pandemic is not a real threat. 가스라이팅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뇌가 세상에 대해서 믿고 있는 정보들을 근간부터 무너뜨리면서 내가 원하는 종류의 정보로 다시 믿도록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러브 범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나 사랑하게 만드는 뭐 유혹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믿게 만드는 거고. 당신 힘들었지. 내가 당신의 힘든 걸 다 풀어줄게.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서 신뢰를 얻는 과정. 바로 법률 조언이라는 그런 두 사람보다 신세를 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전문가고 믿고 따라야 해. 그럼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뭘 하냐? 다른 피드백과 세상의 정상적인 정보가 들어올 수 없도록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는 형태로 분리하는 상황을 만들고 차단 분리. 그 차단의 가장 극단적 형태가 뭐냐면 좁은 공간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감금. 그 상당히 열악한 상황을 이 씨가 조성을 합니다.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게 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조건이 이 두 사람을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끝장 토론 논쟁을 해서 방법을 찾아내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차단과 감금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충분히 나에게 속박이 되고 차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 통제를 하고 취하고. 조종을 하고 착취하는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시도를 한다. 그럼 이제 후버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모든 걸 뺏길 수 있고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을 시킵니다. 가끔씩은 야구 방망이 같은 몽둥이를 들고 가서 폭행을 해요, 직접. 네. 자기가 직접 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안 한다면 내가 직접 너희들 응징할 거야. 이러한 상황 자체를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두고 있고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이 폭염, 배고픔, 고통, 아픔 여기에만 집중하게 하면서 감금하고 폐쇄시키고 차단시키고 이런 상태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심지어 이게 발견된 것도 이 씨의 허락을 받고 나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요. 지금 사람이 죽어갔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직접 119 신고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것마저도 이 씨의 허락을 받고 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처음에 경찰에 허위 그 진술한 내용이 결국 이 씨의 지시 내용대로 한 허위 진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옛날에 사실 그 저기 뭐 이제 다단계 이런 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돈만 빼내잖아요. 이 인간은 돈 플러스 왜 무슨 이상한 진짜. 이 씨의 목적은 일단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은? 일단 가스라이터들 상당수가 좀
유사한데요. 돈이라든지 합리적인 목적 말고 집의 통제라는 것 자체, 심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 아, 내가 예를 들면 노예처럼, 그렇죠. 예. 꼭두각시처럼. 예. 바로 그 노예가 과거에 노예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재미를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정복용을 느끼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형태고 내가 남을 공격해야 되는데 서로 공격하게 만들면서 자기 공격성을 대리 표출하게 만드는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자, 실제로 가스라이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가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군요. 예. 네, 이거를 이제 어둠의 삼각형이라고도 불러서 어둠의 삼각형. 나르시시즘이 아주 강하거나 사이코패스기가 있거나 아니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강한 사람인데 이 세 번째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됩니다. 마키아벨리 아시죠? 알죠. 군주론을 썼던. 직업병이지만 하나 굳이 사주고 싶으면 원래는 마키아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공화국의 어떤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한 단호한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지 이 주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그냥 사적 제가 만든 이름은 아닙니다. 네,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는 내가 잘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에고가 되게 중요한 스스로의 뭐 자뻑이 되게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양심을 느끼지 않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종류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마키아벨리즘은 흥미롭게도 이 둘과 또 별개로 누군가를 내가 정복하고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교사하고 시키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피하라고 그래요.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저 진짜 아주 나쁜 인간인데 형은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을 죽인 거는 그 둘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한 그 김 씨잖아요. 당사자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씨는? 이게 사실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법률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처벌법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둘이 죽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조폭들이 야 가서 이제 죽여. 이거는 이제 살인교사인데 이제 상해교사밖에 안 되니까 형량이 낮아요 또. 다만 조금 아마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통상적인 그런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이 씨가 직접 물리적으로 감시 통제하면서 못 나오겠단 말이에요. 아 그죠. 자기가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금은 분명히 그렇죠. 흘릴 것 같고 감금죄는 형성이 되겠죠. 감금으로 인해서 상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했으면 살아났을 텐데 119 신고를 지연시키고 못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죽게 만든 거는 이 씨지 김 씨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이 사건만큼은 조금은 앞으로 어떻게 그 의뢰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지금 살인이라는 범죄가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살인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인천 과외 사건 이거는 사실 이제 가스라이팅이 이제 겹치고 겹친 사건이에요. 지난달 인천에서 한 남자 고등학생이 과외 여교사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K군을 숨지게 한 것은 과외교사인 29살 A씨. 과외를 한다며 두 사람이 올해 2월부터 동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 온갖 학대를 당하고 살았거든요. 결국 사건 당일 끊는 물을 붓는 등 폭행을 했고 K군은 화상기후증으로 4월 뒤에 숨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한 이유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이 B였던 거예요. 야 그건 뭐야? 같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던 A씨와 B씨. 둘은 같은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고1이던 K군을 만났습니다. 그 B양과 이 학생이 좀 깊은 관계가 되다 보니 B양이 A양에게 이 학생을 학교를 자퇴시키고 인천으로 데리고 와서 너네 집에서 같이 거주를 하면서 과외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과외를 했는데 그 학생 뭐 공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어디 몇 대 때릴 것 이렇게 하면
A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보내고 끝없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지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그 안에 이제 속속들이 어떤 감정들이라든 이런 것도 다 지가 이제 전부 다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캐낸 거죠. 와, 말도 안 되네. A 양은 끝까지 어떻게든 B의 책임은 좀 줄여주려고 그래도 네 끝까지 정말 이만큼 100% 증거가 나오면 그래서 막 물으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정도의 소극적 대답을 했었지 B 양이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렇게 진술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실행자죠. 네네네. 범죄를 실행한 이 범인이 7년. 그다음에 이제 그 가스라이터인 B가 2년을 선고받았어요. 2년이면은? 그래서 살인이 이제 인정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상해치사로 인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뜨거운 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화상으로 인한 폐혈증이 주된 원인이었으니까요. 뜨거운 물 부어라고 시킨 적이 없다. 네. 그 문자를 받고 그 문자대로 저는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사망 부분이 무죄가 나갔습니다. 과거에 이제 2012년 그 사건 알지? 그 기계교 살인 사건. 그렇죠. 기계교요? 예. 친모가 자기 두 딸을 살해해요. 예, 아주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지게 되고. 딸아이의 엄마가 부부관계가 좀 안 좋고 약간 좀 우울한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그 가해자인 학부모가 당신 좀 나처럼 좀 잘 살아보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권유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이제 기계교를 따라했더니 이렇게 됐어. 기계교 뭔데요? 기계에서 시스템에서 문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받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거 했다가 그 다음에는 딸을 때려라, 밥을 먹이지 마라 이렇게 나가다가 거기다 지가 보내는 거고? 예, 폰을 2개를 가지고. 기계라는 게 자기 종교를 하나 만든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네. 없는 걸 만든 거죠. 이 사건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법정에서 직접 살해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근데 기계교란 걸 내세워서 교사한 교사범에게는 징역 12년. 더 무겁게 처벌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좀 다르네요. 그렇죠. 예,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러네. 예. 교사자, 청부자는 정범. 그래서 그렇죠, 네. 공범으로서 실행자와 같은 형량을 주도록 돼 있는데 가담 정도, 주도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판사 마음이니까 사건마다 달라져 버려요. 다르네요. 예.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수사까지. 즉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의 얘기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걸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유명 사전 출판사에서 올해의 단어로 꼽은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검색량도 굉장히 많이 폭증을 했고. 근데 이런 이제 가스라이팅 예전에는 좁은 의미로만 쓰였는데 이제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이런 게 났어요. 의사들이 여성과 소수인종의 질병 증상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메디컬 가스라이팅이다. 약간 옛날로 말하면 약간 그 치팅의 그런 개념도 그쵸? 있는 거예요. 나를 속여? 너 계속 속여? 야, 이건 메디컬 가스라이팅이야. 아니면은 또 어떤 미국에서 기름 기업들이 기름값을 막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비오일 가스라이팅이다. 오일 회사가 우리한테 주입하는 거야. 세뇌를 한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거야. 이건 오일 아니면 천연가스면 가스라이팅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와, 이거 용어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이런 행위를 전체적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점점 넓게.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과학 좋아하세요? 아니, 별로. 그쵸? 네,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저랑 다니다 보면 좋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과학을 좋아하게 된 상태를 이제 가스라이팅 당했다. 뭐 괴스라이팅 당했다 이렇게 많이 되도록 하시는데. 다니면은 좋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얘기도 이제 본인 쓰진 않는데 주변에서 많이 야, 듣는다. 너도 괴스라이팅 당했니?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좀 부정적인 용어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무슨 의미로 그걸 했는지는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기분 나쁘진 않고. 전 요즘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너무 과도하게 쓰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모르는 단어였거든요. 저도 몇 년 전까지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은 너 나 가스라이팅 하려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뭔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어. 뭐 충고를 해도 나 가스라이팅 하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얘기를 못 하겠어. 섀도우 가스라이팅이야 이렇게 사용되는 얘기를 경우가 못 하겠어. 남용되는 경우가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유의해야 합니다.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남발하면 안 돼. 심지어 뭐 집안일을 좀 하라고 종용하는 아내한테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못난 남편들이 그런 농담들을 하는데 그거는 나는 정말 그저 그 못난 남편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사실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집안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 아니 내가 하면 되잖아. 왜 안 해?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니 나 하지.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우리가 진짜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저는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 예를 들면 우리가 한동안 힐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맞아. 욜로부터 해가지고 깜짝이야. 엄청 그랬어. 아니 진짜로. 진짜 놀랐어. 아니 진짜. 맞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뭐만 하면 욜로라고 그러고 말이야. 맞아요.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힐링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기독교 진영에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분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수도라든지 명상 이런 게 오랜 응시의 결과고, 근데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에선 힐링은 결론적으로 뭐가 남는 거죠? 이게 꼭 힐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어떤 단어가 새롭게 들어오면 엄청 유행한 다음에 그 본질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죠. 전 이건 문제가 돼요. 상업적으로 그래서 힐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나는 그게 종교적 개념인지 몰랐고 뭐 마사지 이런 것도 힐링 스파. 그렇지. 뭐만 하면 맞아요. 그거 진짜 그 문제가 있어. 맞아요. 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지금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은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그러면 가스라이팅으로는 내가 정의해버려서 벗어나거나 확대되는 나의 상상력과 사고를 자꾸 지배하게 되거든요. 범죄자가 잡혔는데 저 사람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사이코패스야. 그러면 사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어요. 그렇게 단순 규정화해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일반화의 오류가 생기고 유사한 사례가 전부 거기에 그게 이제 전에 얘기했던 묻지마 범죄처럼 언론에서 만들어낸 용어들이잖아요. 사실.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두 분께 좀 한번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어떤 그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건 그냥 각각의 어떤 그 사건을 맡은 판사의 재량에 맡겨야 된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법제화가 필요하다. 저는 아니다. 아니다. 네. 꼭 그런다니까. 아니 뭐 이제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일부러 뭐 그러진 않았겠죠. 일부러 뭐 저기 권인용이하고 뭐 대척점을 줘서 뭐가 뭐 남는 게 있다고 뭘. 맞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스토킹 범죄를 돌아보면 그냥 쫓아다니면 한번 만나줘. 차 한잔 마시고. 그래, 사랑이 뭐 끈기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랬죠. 그런 아주 그 잘못된 방식들이 이제 범죄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가스라이팅도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형법상의 처벌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교사죄로 자기는 빠져나가고 실행한 사람들만 범죄자를 만드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의할 필요는 있다. 정의해서 법률로 정의를 좀 해놓으면 그런 범죄가 좀 예방되거나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충분히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지만 여전히 그걸 정의하는 것 자체는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서 기기교 사건처럼 정말 나쁜 가스라이터는 구중을 해서 그의 그런 교사 행위의 치밀함과 피해자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기재를 확실하게 입증을 해서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가스라이팅은 엄벌하고 이런 범행은 가스라이터를 더 크게 범행 그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해버린다면 사실 좀 어떤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가 해놓고서 저 사람이 시켰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개념 자체가 지금 유형화되지 않고 모호하다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뭘 수사할지 모르는 거고 판결을 할 때도 자기 주관적인 잣대로 결국은 법관이 판단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늘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법감정과 다르다. 그 많은 이제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는데 판사들만 나름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왜 다르게 판결을 하는지 뭐 또는 반대로 과거 사건에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좀 다른데 왜 굳이 과거 판례만 그대로 따라만 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재판부도 열고 함께 소통하고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가스라이팅은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폭행, 갈취, 살인 뭐 이런 범죄가 벌어졌으면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가스라이팅은 범죄의 수단, 도구, 방법입니다. 이제 그거를 더 가중사유로 삼을지 어떻게 처리할지 말하자면 양형사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법원이 기준을 세워야 될 거예요. 판사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도구로 어떤 범행을 했을 때 이것을 가중처벌을 할지 한다면 얼마나 더 형을 높일지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 단어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됐냐, 우리가 왜 이거를 많이 쓰게 됐냐를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심리적 지배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고립되거나 은둔되거나 소통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듣고 그쪽만 쳐다보는 이렇게 된 경주마 같은 이런 사회적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단어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떤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내가 설득당하는 것 같으면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런 단어가 유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고립돼 있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만 하니까 이런 사건이 있는 거여서 이런 경우에는 꼭 널리 대화를 해보자. 내 삶과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라는 자존감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다.